안녕하세요.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유튜브를 또 시작하네요. 그동안 좀 바쁜 일도 좀 있었고, 뭐 출장도 좀 다녀왔고, 예. 어쨌든, 다시 좀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그 유튜브를 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제 생각은 2017년도 PD 개정판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건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지금 충북대학교 글로벌 엔지니어링 과정 지금 강사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그 어떤 주제가 좋겠느냐 물어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크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생산성 저하, 클레임에 대한 돈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생산성 저하 클레임. 그러니까 생산성이 뭐냐 이걸 이제 먼저 알아야겠죠.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해내는 장비 또는 사람, 자원들이죠. 공사 자원 중에서 생산을 해내는 능력을 가진 그런 자원들, 그런 자원들의 그 단위 생산량, 그 단위 생산량이 계획했던 것보다 떨어졌다? 저하라 그러죠. 또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작업 방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산량, 단위 생산량이 되겠죠. 그 단위 생산량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상시의 생산량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돈이 더 추가적으로 내가 지급한 돈이 있을 거다. 그 추가적으로 지급한 그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 저하 클레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생산성 저하를 야기시킨 그 원인 이걸 이제 cause라고 하죠. cause. 지난 그 클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클레임은 프린시플과 퀀텀 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퀀텀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양, 돈의 크기 또는 공기 현장의 크기, 이것을 이제 퀀텀이라고 하는데 그 돈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cause and effect, 영향의 결과, 돈의 크기죠. 이펙트가 서로 관련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성 저하 클레임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저하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러한 보상 권리가 발생한다.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그리고 그 입증된 금액도 입증해야죠.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생산성 저하 클레임의 기본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성 저하 클레임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기본적으로 단위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사 자원, 사람 또는 장비가 단위 시간에 생산해낼 수 있는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자원이 결정되겠죠. 그 자원은 예를 들면 우리가
벽돌을 쌓는다 하면은 그 벽돌을 쌓는 그 주체는 사람이 되겠죠. 조족공, 조족인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땅을 판다. 땅을 파는 것은 삽으로 파는 경우에는 사람이 되겠고, 장비로 땅을 파는 경우에는 그 장비가 단위 생산성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엑스카베이션, 굴착이라고 하는 땅을 파는 거,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 엑스카베이션이라고 하는 작업이 있다. 땅을 판 작업이다. 그러면 이 굴착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뭐 사람이 삽을 가지고 팔 수 있겠지만 장비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굴삭기가 이제 영어로는 엑스카베이터입니다. 굴삭기를 동원할 거다. 이 굴삭기의 단위 생산성, 예를 들면 굴삭기 한 대를 우리가 이제 투입했다고 하게 되면 한 대가 단위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단위 기간이 되겠죠.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월이 될 수도 있고, 뭐 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요 단위 기간당 내가 생산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작업 방해가 없다, 이런 경우에 한 1000을 해낼 수 있다. 1000 큐빅미터 per 1 통상. 이건 시간은 정하면 되는데요. 보통 크레임에서는 시간 또는 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엑스카베이터가 작업에 방해가 없었다면 하루에 1000 큐빅미터를 파낼 수 있다. 물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8시간 베이스냐 10시간 베이스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다고 하고, 예를 들면 10시간이다. 10시간에 1000km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가정합시다. 이건 작업 방해가 없을 때. 그런데 상대방, 발주자, 우리 시공자라면 발주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1000km를 해낼 수 없었다. 라고 하게 되면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다. 이 추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다. 그 비용을, 그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 저하 클레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생산성 저하 클레임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간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산량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일, 2, 3, 4, 5일 동안 1, 2, 3, 4, 5일 동안의 생산성은 작업방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생산성이다. 이 평상시의 생산성은 우리가 normal period 또는 good period, 기간 동안의 생산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시간 작업했을 경우에 뭐 어떤 날은 뭐 1000, 여기 1000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작은가요? 1000이라고 하게 되면 1000km죠. 어떤 날은 1000 했을 거고, 어떤 날은 800 했을 거고, 어떤 날은 좀 더 했을 거고, 뭐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굿필드 기간 동안, 방해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의 평균 생산성을 보니까 1000이다. 1000km다. 요거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증해 내야죠. 그런데 작업방해가 일어나서 그 작업방해가 일어나는 기간을 우리가 disrupted period 또는 bad perio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 저하 클레임은 good period와 bad period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작업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1000km 했는데 이때부터 작업방이 일어났다. 6일, 7일, 8, 9, 뭐 10, 뭐 11일 이렇게. 그래서 이때 보니까 뭐 700
600, 500 뭐 이렇게 또 들락날락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작업 방해가 이제 발주자에서 일어났는데 이 작업 방해 기간 동안에 평균 생산성을 보니까 800이다. 800km. 그러면 노멀 피리드, 굿 피리드는 내가 계획했던 거고 그 평상시에 작업 방해가 안 일어났다면 내 실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이었는데 발주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생산성이 떨어졌다.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이 생산에 동원된 자원들 예를 들면 우리가 엑스카베이션이니까 자원을 어떻게 할까요? 자원을 엑스카베이터 굴삭기 엑스카베이터 한 대, 그 다음에 포맨 작업반장 1인, 또 그 다음에 보통 인부 뭐 3인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가정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10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자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자원이 여기 이 기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덜 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이 좀 더 일을 해야죠. 그렇죠? 좀 더 일을 해야 이 생산성을 달성할 거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생산성을 달성 못했으니 이 원가는 이때나 똑같은데, 가정 똑같은 자원이 들어갔다면 똑같은데 이 원가를 계약 단가로부터 내가 회복을 못한다. 이 원가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1000씩 굴삭을 해야 비로소 계약 단가로부터 원가가 회복이 되는 건데, 보상이 되는 건데, 이거 일을 못했어요. 800밖에 못했으니까 200만큼은 기성을 못 받잖아요. 똑같은 원가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똑같은 원가가 투입됐는데 나는 생산을 제대로 못했으니 이 생산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발생한 원가, 이 똑같은 원가, 그 중에 일부를 보상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 저하클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굿 피리드, 배드 피리드를 우리가 논다면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800이죠. 800 큐미터 per 데이. 이것도 데이가 되겠죠. 일단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생산성 저하율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거는 굿 피리드, 배드 피리드를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굿의 생산성에서 배드의 생산성을 빼면 어떻게 되면 1000에서 빼기 800 큐미터 퍼 데이 하게 되면 200 큐빅미터 퍼 데이. 이게 저하된 생산성입니다. 그죠? 이 저하된 생산성을 우리가 계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준 생산성, 그것을 굿 피리드 기간 동안의 생산성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1000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생산성 저하율,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내가 계약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그 생산성과 대비해서. 그러면 이 200 큐빅미터 퍼 데이를 뭘로 나누면 될까요? 나누기 기본 생산성 1000 큐빅미터 퍼 데이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가 되겠죠? 20%. 이제 100의 퍼센티지로 하면 20% 될 겁니다. 이 20%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0%를 어디다 곱하냐면 요 기간 동안의 원가, 생산성 저하가 발생된 기간 동안의 원가, 그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팀이 들어갔다면 엑스카베이터 한 대, 포맨 한 명, 보통 인부 3명이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요 원가, 요 기간대 실제 원가죠. 실제 원가에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레임 금액은, 생산성 저하로 인한 클레임 금액은
실원가 곱하기 20% 이렇게 해가지고 클레임을 청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생산성 저하는 이렇게 단순하게 똑같은 자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조금밖에 못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생산성 저하가 예를 들면 여러 경우에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하루에 오버타임을 한다. 오버타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생산량이 되겠고 여기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8시간 베이스의 생산량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이후에 우리가 도관 작업을 했다. 그러면 오버타임 추가 8시간에는 당연히 오버타임이 떨어지겠죠. 그죠? 예,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좀 복잡한 건 뭐냐면 우리가 8시간에 이 자원을 투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또는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경우 발생할 수 있냐면 원래는 이 자원을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1000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도 1000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기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사정이 생겨가지고 자원을 엑스카베이터를 이거를 2대를 넣었다. 2대를 넣었다. 그러면 전체 생산성은 늘어나죠. 이렇게. 그죠? 자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엑스카베이터 한 대당의 생산성은 기준보다 떨어질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엑스카베이터 2대가 들어갔을 때 한 대당 평균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구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생산성 저하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 개념. 굿 피리드 생산성 저하 요인이 없었을 때의 그때의 생산성, 실제 생산성이죠. 근데 실제 생산성을 내가 입증 못해 처음부터 이게 망가졌다. 이렇게 되면 굿 피리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계획, 예를 들어 공정계획표에 나와 있는 또는 메소드 컨스트럭션 메소드 스테이트먼트 이런 쪽에 내가 써놓은 그런 계획 생산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계획 생산성이 공정계획 또는 메소드 스테이트먼트에 표현된 그 계획 생산성이 합리적이었던 거냐 또 이것을 입증해야 될 어떤 그러한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성 저하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굿 피리드 그다음 배드 피리드를 구분하고 굿 피리드 생산성하고 배드 피리드 생산성을 비교한 다음 떨어진 생산성을 가지고 생산성 저하율을 구해내고 구해진 생산성 저하율을 해당 기간 배드 피리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원가에 곱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클레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